자, 대통령이 이번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이제 이 며칠 지금 국무회의까지 지금 뭐 5월 3일로 되어 있는 국무회의까지 지금 하루를 늦춘다 전다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문재인이 지금 이거를 법률안을 가결 공포하게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국민 언론과 여론의 어떤 이 막바지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어쨌든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 국민투표 회부권이 또 있습니다. 국민투표로 검수완박 법률을 무효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번에 검수완박의 취지를 담은 검찰청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것이 있고 나아가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무효 선언을 해주면 제일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지금 편향된 이 구조가 과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좀 생각을 다시 고쳐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는 다 이제 법적 경력에 비춰서는 뭐 저보다 오히려 선배는 적고 이제 다 저보다 후배들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뭐 어쨌든 평균적으로 연배가 비슷한데 어쩌면 우리의 기본적인 리갈 마인드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들을 결정들을 하여튼 지난 5년 동안 몇 차례 아주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온 것을 보면서 정말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 관여를 완전히 못하게 한 이런 부분이 헌법하고 안 맞다는 사항은 명백한데 이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 지금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졸속으로 만든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과연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 또한 결국 우리의 이 여론, 우리의 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어떤 정의로운 그 여론의 압박으로 이것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투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국민투표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투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상황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게 좀 아니다 싶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 김창우라고 합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사가 저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아직도 지금 그 현재 상태에서 그 기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기소 단계에서 지금 현재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저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좀 더 깊이 한다든지, 근데 기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그 질문의 뜻을 제가 조금 더 지금 그 예를 어떤 사건이 예를 한번 들어서 그런 말씀해 보십시오. 반일에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인데 네. 그 대장동 사건이 지금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 넘어온다. 네. 넘어오게 되면 검찰에서 그럼 다시 그걸 그대로 그 기소를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예. 검찰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20년 2월 달에 해서 6대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못했지만 하여튼 할 수는 있는 현재의 상태가 이번에 엊그제 통과된 법에서 지금 한 4개월 말미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그러면 3, 4개월 동안에 요 동안에 어떻든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해서 진상도 밝히고 뭐 이렇게 혼낼 사람 이렇게 법정에도 이렇게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3, 4개월 동안에 그러면 양껏 다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제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법이 만약에 국민투표로도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도 안 되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3, 4개월 안에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그
이 프레임에서 보자면 이 석 달 동안 검사들이 정말 밤낮 없이 밤잠 안 자고 불철주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또 우리의 그 수사 어떤 부서가 오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일로 지금 총장도 이제 결국은 이제 자리 그만둬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를테면 이 서울 지금 또 그리고 수원지검에 있는 지금 현재의 그 검찰 그 검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지난 5년 동안, 지난 2, 3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우리 그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열흘 후에 취임을 해서 그 다음날로 검찰 인사를 후닥닥 하려고 해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또 없지 않습니까? 인사 발령을 해서 검사들을 새로 예컨대 팀을 다 짜고 뭐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서 바로 그냥 서울지검장, 수원지검장 또 수사팀 다 정말 정예 멤버로 바로 보내서 취임한 다음 날서부터 완전히 수사팀을 완전히 이렇게 재편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남은 석 달 동안 바짝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있고요. 네, 그러면 그 헌법 소원해가지고 효력 정지 가처분 상태에서는 지금 그 헌법 소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계속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효력 정지 결정이 임시 결정이 이 법을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고쳤지만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이 법을 시행을 말하자면 중단한다 하는 식으로 되면 현행법 제도 하에서의 이 검찰 기능이 계속 작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또 지금 우리 뜻있는 변호사들에 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 역시도 지금 여기 또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고. 근데 이제 정도는 이겁니다. 국회에서 엉터리 같은 법,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을 만들었을 적에 어쨌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도 종래에 이렇게 보면 가급적 입법부의 뭐 재량을 존중한다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명백히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고 약간의 어떤 그런 우리가 불이함, 부조리 또는 뭐 우리 정의감에 좀 이렇게 반하는 법들 그간에 지금 문정부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여러 가지 지금 이 정책들이 따지고 보면 원전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뭐라고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소를 제기해도 그건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특별하게 제동을 걸지를 않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헌법에 배치된다.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져줘야 되는, 그래야만 이 무도한 이 소위 국회의 이 전횡, 입법 폭력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민투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지금 국민투표 한번 넘겨보시죠. 자, 검수완박법을 통과를 국회가 일방적으로 시키고 심지어 문재인이 지금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기 며칠 남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공포를 해서 즉시 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을 적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 국회의석의 분포가 이렇게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이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 2년 동안에도 벌어질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물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그거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때로는 지금 국회를 상대하기보다 국민을 직접 상대를 하고 국민의 여론을, 상식적인 국민의 어떤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상식을 갖춘 그런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검수완박법을 하나를 계기로 해서 국민 투표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태까지 우리 국민 투표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하국장님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헌법 만들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7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헌법 개정에 관한 거였습니다. 헌법 개정은 또 이렇게 국회가 통과하고 국민의, 그리고 이 국민투표 여태까지는 다 어쨌든 가결이 됐습니다. 단순한 헌법 개정 외에 약간 좀 독특한 것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하여튼 유신 시절에 유신헌법에 대해서 또 그 헌법 개정을 맞물려서 그 유신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뭐 이런 것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태까지는 다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되니까 가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이니까 국회에서 먼저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국민 투표를 하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확정적인 효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걸 놓고 이제 우리 국민 투표에 관한 이걸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논점이 됩니다. 우선 이걸 갖고 국민 투표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사안을 갖고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느냐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되느냐 여부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는 사안을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외교, 국방, 통일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해당되느냐? 우선 좀 쉽게 제가 말씀드려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보가 아니고 안위입니다. 안녕과 위기니까 결국 이것을 아주 좁게 보실 게 아니라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무슨 국가의 안녕과 관계되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겠죠. 좌파의 논리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70여 년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70년 형사사법 체계의 말하자면 굉장히 이것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녕에 관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국민투표를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된 것의 구체적인 시행법률이 국민투표법인데, 국민투표법이 지금 약간 절름발이 상태예요.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국회에 대해서 2015년 말까지 이거를 시정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국회가 게을러서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헌법 불합치 상태가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결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를 언급을 하니 참 오만방자하게도 선관위가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이 국민투표법이 지금 실효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굉장히 건방진 의견을 얘기를 했죠.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지 자기네들이 선거에 어떠한 그러니까 선거죠. 선거나 투표의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없고 사무총장도 없어요. 사무차장이란 따위가 아주 짧은 지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틀렸느냐?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해석론상 현 상태에서도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만 살리면 지금 헌법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대통령이 이걸 못합니까? 국민투표법의 이 지금 불합치된 조항을 잠시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많은 내용을 넣으니까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 뒤에서 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그러니까 뭐가 헌법 불합치냐 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투표를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하죠. 그래서 그걸 조금 상세하게 한 겁니다. 자, 그때 국민은 누구냐면 투표 공고일 현재로 우리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대부분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외국에 있는 우리 재외 동포입니다. 재외 국민입니다. 그 재외 국민 중에 재외 국민으로서 국내 거소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즉 재외 국민 중에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 국민이니까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재외 국민이 빠졌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불합치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재외국민 몇 명 정도 투표했는지 아시는 분? 제가 만 명 단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만 명. 예? 7만 명. 7만 명. 예. 이번 7만 명이 맞 22만 명 아닙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7만 명 그 대상자 그러다가 7만 명으로 그 투표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22만 명인데 실제 투표는 7만 명밖에 안 했는데 하여튼 그래 넉넉 잡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 중에 나 이번 대선에서 내가 외국에 있지만 공간에 가서 투표하겠소라고 한 사람이 22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투표해도 22만 명. 재외 국민 수는 물론 더 많죠. 그러나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5천만 명의 우리 국내 거주 우리 일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천만 명의 국민의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지금 22만 명 이 사람들에게 그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 투표 기회 안 줬다고 5천만 명은 그러면 무슨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일이 생겨도 대통령이 못 물어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이유는 어쨌든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 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이 뜻이거든요. 즉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투표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법률가로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헌법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위헌 여부를 논할 때 어떠한 법 조항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조항이 있죠.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안 고치면 그것은 실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처럼 우리 국민들 투표권자 및 요거를 하나의 꾸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국내 거소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재외국민을 두 번째 꾸러미로 보고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꾸러미를 세 번째 꾸러미라고 보면 즉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기본권을 다 우리가 부여하는데 A그룹, B그룹에게 다 주고 왜 C그룹한테는 안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시행을 법에서 C까지 주는 방법을 찾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 앞으로 국민투표하면서 C에게도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국회가 손을 안 고쳤다 해서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과 국내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국민투표가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재외국민이 이 법 조문대로 하면 국민투표 기회가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된다는 것이죠.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국회가 법을 정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헌법에서 하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을 이 하위 법률에 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투표를 이것은 자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에 해당되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국내 거소가 안 된 나머지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표시의 기회를 좋다.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은 전부 다 어떤 그 지정된 기한 내에 재외공관이 이런 데 가서 그냥 의사표시를 하세요. 그럼 그것도 카운터를 해 주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즉 지금 민주당과 또 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선관위는 국민투표가 이 법의 이 미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법의 미비 때문에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 차단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단 하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해도 아까 말처럼 지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하라고 해도요. 우리가 뭐 재외국민의 수를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카운트할 때는 200만, 250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만 정도밖에 안 되는 7만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우리가 묻겠다고 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담.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에 또 좀 나뉩니다. 이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해서 저는 이 경우에 뭐 이 일로 인해서 권력 비리 수사 못한다는 것만 부각시키기보다 일반 국민들, 서민들, 중소기업들이 물건값 떼어도 이제 검사에게는 호소할 기회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법을 뭐 폐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입법적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냐 정당하냐. 그러니까 법률안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내용 정책을 부여하고요. 자, 그래서 국민투표를 해서 만약에 다수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의 효과는 어떠냐. 그러면 검수완박법이 자동으로 폐지가 될 것이냐. 이것이 또 세 번째의 문제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국민투표 회부에서 다수가 이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로서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 검수완박법은 자동으로 실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절차가 이 법을 폐지하는 별도 입법 절차가 필요하냐. 여기에서 설이 나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민투표 결과로 자동 폐지되지는 않고 국회가 별도 입법을 거쳐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그 자체로 실효가 됩니다. 별도의 국회 입법이 필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위헌이라고 하면 됩니다만 국민투표에 의했을 때는 저는 국회 입법을 압박하는 효과 그리고 국가기관은 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기속이 된다고 봐야 된다는 그 설을 저는 취하고 싶습니다. 이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폐지 법률안을 투표에 바로 붙여서 국민들이 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대의제 기관인데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이 법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 다수가 뜻이 모이면 그것은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참고로 계십니다. 이건 이제 논쟁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논쟁이고요. 저는 이 국민투표를 회부함으로써 굉장히 얻는 어떤 정무적 효과가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 이 국민투표는 18일 동안의 공고, 최소 18일 전에는 이 선거일 전까지 18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일 지방선거라고 하는 전국적 이 선거의 기회에 6일 이번 지방선거에는 여러분 4년 전에도 경험해 보셨지만 투표지 많습니다. 아시죠? 시장, 시의회, 또 구청장, 구의회, 교육감까지 있습니다. 투표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 국민투표 용지까지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이거를 하려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하니까 준비를 잘 해가지고 5월 13일 날까지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질문 아니 제가 끝이 안 났습니다. 박수 좀 해다 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지금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요 진행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를 넘어서서 종합 토론을 함께 지금 발제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은 전에 방식으로 전해주시면은 우리 석 변호사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 학장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단 마친 걸로 하고 종합 토론으로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조금만 1분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투표를 함으로써 5월 13일 날 이걸 함으로써 6월 1일까지 지방선거에 하나의, 저는 이 선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소수 여당으로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주도권, 지금 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국민투표를. 근데 단 리스크는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를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여러분, 국민투표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검수완박이 적어도 과반수가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만약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고 투표를 하는 상황이 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10중 8구 이건 잘못됐다고 하시겠지만 전체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앞으로 말이죠. 정말 저 좌파들하고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현재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을 둘러싼 좌파 세력들하고 싸우려면 우리 우파는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우리도 이 집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을 해서 밀어붙일 저자들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단 밀어붙이기는 하되 정교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 국민투표법을 보시면요, 오세훈 시장이 언젠가요? 벌써 10년 더 됐습니까? 그 서울외 그 주민투표 그때 기억하십니까? 30%든가요? 그게 안 되면 개봉을 못하는, 그때 개봉 못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저도 예? 못했죠. 근데 국민투표는 최소 투표 그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국민투표하고 주민투표하고 좀 차이가 있고, 또 야당은, 저 민주당은 이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럼 대통령직을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얼토당토하는 주장이 보인다. 대통령이 국민투표 헌법 72조에 부여된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직을 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트집에 불과하다는 점, 그걸로 제 말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안 쉬시고 바로 예, 그러면은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립시다. 간단하게. 예. 서병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설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적용도 그것도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걸로 여론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사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은 절차적으로 헌재 제소라든가 또는 국민투표라든가 검찰 인사 이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특검을 착수해가지고 네. 중대 범죄를 제가 그 부분까지 아까 대안으로서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막 이래저래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상설 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는데요. 상설 특검으로 할 경우에는 저는 이 검수 박탈은 저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저자들이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그 기본 법 제도를 이렇게 손을 대다 보면,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든 손을 대면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관련 제도까지 함께 사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함께 서로 조율을 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된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 지금 검수완박법은 졸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그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다든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관계 자료 위반 사범을 고발한다든가 전부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지금 민주당 아이들은 그런 건 전혀 지금 고려를 생각을 못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우스운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스운 거는 공수처도 말이죠. 공수처 검사의 직무 권한이 검찰청법, 이번에 민주당에서 손댄 검찰청법 4조를 손을 댔는데 공수처 검사의 직무 권한도 거기서 시작합니다. 즉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 4조에 있는 그 검사의 권한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만약 검찰청법 검수완박법이 그냥 통과 시행되면 공수처 검사도 또 반신불수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지금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상설 특검의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특검은 어쨌든 그 특검의 목적에 맞는 검사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 특검에게도 검사니까 너 수사 못해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수 박탈에 따른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이런 것은 상설 특검으로 이제 해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잇몸이라고 좀 할 수는 있을까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수사 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겪는 법률 피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 차단됐다는 그 큰 문제는 여전히 남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권력 비리에 대한 상설특검은 저는 그것은 아직 그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쉬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잠깐만요. 예. 저 경기대표 서병호 선사님이셨고요. 예, 장두석 장두석 대표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이 모임에 연사로 나오실 분들이 법조계에 없어서 우리 정 박사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 석 변호사님께서 용기를 내주시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법조인 치고는 매우 정무 감각이 좀 있으십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법조문보다는 정무적인 측면에서 좀 토론이라고 할까 뭐 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가 참 어렵게 5년을 극복하면서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전임 우리 보수 정권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서 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속된 말로 밥상을 그저 갖다 바쳤어요. 네? 전직 우리 정권이나 정권 담당자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아쉽고 한데 이거 지금 검수완박 이거는 지역적인 겁니다. 지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석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권적 정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나가야 합니다. 6월 1일 지자체 선거를 무사히 우리가 승리로 끌어야 하고 2년을 참아가지고 국회의원 의석을 과반을 가져와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 때 4.13 총선은 우리가 200석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천에서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진박이니 무슨 배신자니 해가지고 100석 겨우 이겼죠. 200석 먹을 수 있었던 분위기인데 이거 우리 보수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번에 진짜 이 국민투표니 뭐니 무슨 검수완박 이거 아주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려면은 이 정권에서 분위기를 잘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무난히 끝내가지고 회의할 거는 헌법을 개정해야 돼. 헌법을 개정해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조상들 잘 만나서 헌법 개정을 잘해가지고 상권을 제대로 분류해서 절대 의회라든지 사법이라든지 행정부가 제 권한을 다해서 저렇게 선진국이 되듯이 우리도 그런 제도로 나가야 합니다. 정치 제도가. 그런데 이번 참 아쉬운 게 많고 이건 무슨 검수완박이다 무슨 검찰 경찰 뭐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고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실세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끼리 만나는 그 과정서부터 사명관계에서부터 거론해서 실수를 하고 이번에도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생각이 되면은 한동훈 장관을 지금 장관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차관 정도 보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마쿠에서 그 사람이 검찰이든 법무부든 마쿠에서 숨어서 컨트롤을 하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장관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제 내가 선언했죠. 이 검수완박도 좋지만은 저는 지역적인 거라고. 정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 정권이 제대로 살아가고 좋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런 측에서 너무 내가 많은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하신 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우리 석 변호사님하고도 뜻이 맞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권 5년 동안에도 아마 중책을 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정무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해라. 나는 솔직히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인문학적 통솔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한두 달 전에 신문에 크게 났는데 현직 고급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 법상식으로만 판사 노릇했다면 큰 어려움을 범했습니다. 10년 동안 천공의 인문학책을 읽었더니 이제 판사다운 판사다. 법조문 가지고 판사 검사 노릇하는 거는 10%도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책도 나왔습니다. 사놨습니다. 그랬듯이 법조인들도 전 정권에도 그랬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매우 좀 폭넓게 네. 모든 지식과 판단이 앞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장시간. 예, 다른 분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늘 보석같이 아끼는 존재들이 청년이죠. 청년들 오면은 제가 이렇게 발언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국가청년회의 윤영민 의장이 나와 있습니다. 발언을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청년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윤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내용 너무 알차고 저희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많이 부족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좀 요약해서 딱 핵심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그 검수 완박에 대한 저희의 대처에서 아마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보관을 두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용인이 사전에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재인의 말하자면 이 마음속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추측을 하기보다 결국은 막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이 직위에서 내려오는 입장에서 이러한 법이 아무리 뭐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권 비리 방탄용이다. 이를테면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서 이미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뭐 거의 이미 이 법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0년 그 제도로서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역할 부분을 많이 차단을 했음에도 그것도 불안해서 지금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그거한데, 이제 문통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그 소위 그 문바들 그 지지만으로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눈치 감고, 더구나 국무회의 날짜까지 시간까지 그리고 국무회의의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관청이나 기업에서 어떤 회의 날짜를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헌법적 사항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도대체 이러한 법안의 그 공포를 위해서 5월 3일 날 10시인가요? 하여튼 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날 오후로 시간을 늦춘다든가 또는 다음 날은 늦춘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그동안 뭐 국무회의 시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저도 뭐 공직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그게 엄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엄한 일까지 하면서까지 과연 이걸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위 상식과 양식의 범주에 있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이 행동은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들이 하도 많아서 저는 그래도 저는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안타깝지만 이 지금 현재 하는 걸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항을 해야 되고, 방금 앞에 말씀하신, 제가 조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두석 대표입니다.
우리 장 총장님의 그 의견에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즘 뭐 제가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가 이 부분에 너무 대통령이 국가 전체의 그걸로 보면 사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다고 해서 당장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게 아닐진데 적어도 대통령이 이 이슈 논쟁에 저는 들어와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모든 어떤 요소가 이것만은 또 아닐진데 사실은 검찰은 검찰대로 저도 검찰 출신입니다만 검찰은 그동안 무리한 게 없었냐고요. 검찰이 결국은 제대로 이 일을 그동안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도 검찰 수사권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일은 우리 검사들도 좀 하나의 정말로 엄격한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살겠다고 검찰 수사권을 뺏었는데 이게 정작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당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이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 결국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이것을 표로서 평가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 당선자가 이 주제에 빠져드는 순간 저는 오히려 저 사람들의 의도에 말려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늘 언급을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민투표 주장도 제가 이제서 말입니다만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일까 안 붙일까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결정하는 부분은 또 그만한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워낙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 정도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이제는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머리를 맑게 해서 중립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국민투표라고 하는 이 이슈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취임을 5월 10일 날 하고 3일 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좋다. 그러면 당장 5월 13일까지 하지 말고 자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하고 별도로 이것이 좀 더 여론이 숙성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50% 이상이 국민투표를 했더라도 저 지금 국회 의석수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성을 해서 아 이거 우리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 되돌릴 가능성은 제로니까 국민투표를 하지 않은 여론이 만약에 높아진다면 아까지 새로 비용을 들여서 국민투표 하면 또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취임하자마자 3일 안에 또 결정하다 보면 이것이 또한 판단에 있어서 미스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5월 13일까지 18일 동안의 그 공고 기간 때문에 해서 6월 1일 안 하면 영영 못하는 건 또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리에 할 때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그것에 동의를 한다면 시기 문제인데 이 시기 문제는 조금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고 국가적 여러 어젠다가 있는데 뭐 검찰 이 수사가 국가 어젠다에서 차지하는 그 우선순위가 저는 뭐 그것이 가장 최상에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아까 우리 당 학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더 받겠습니다. 마이크 누구 가진다니? 질문입니다. 질문. 무슨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질문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아까 모두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취할 수 있는 그게 뭐였느냐면 마침 이제 상설특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권이 법적으로 수사권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그게 자동 소멸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번 헌법 개정도 아닌 다음에 이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시중에서 해요.
법조인들은 민변이든 다 법조인들의 카르텔에 의한 이 공동체가 아니냐.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일반인들이 옛날 영화의 투캅스처럼 이 경찰이 토세렛들하고 밀착 관계가 사실은 검찰하고 달리 있거든요. 그래 지방에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양아치들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비리에 관계되는 것을 좀 더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사실 이게 헌법 불합치 이거 뭐 저는 이 자연과학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지만 인문사회과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국민투표에서 그걸 다 없애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헌법에 우리 절차도 있고 이 문정부가 가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까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통된 50% 이상이 아마 어떻게 언제 하더라도 저는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석동훈 변호사께서 크게 보면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검수완박에 몰입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그만한 아젠다를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졸속으로 칠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순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먼저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희 포럼에는 사업가, 언론인, NGO 활동가 뭐 다양합니다. 우리 법조 서현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마이크 좀 우리 서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경찰대도 잠깐 다녔었고 변호사로서 뭐 법조인 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그 검수완박 관련해서 경찰에 너무 많은 고난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권한만큼 우리가 또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지 대안이 있이 지금 이렇게 수사권을 다 몰아주고 있는 건지 사실 경찰이 뭐 변호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경무부터 시작해서 치안에 정보에 엄청난 권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수사 기소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이 통과된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희 또 의원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여론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을 만날 때 이게 과연 어떤 부분이 의원적인 요소가 많은지 그런 데에 대한 좀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게 좀 자료 같은 게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요 대목에서 잠시만 제가 이 말씀 참 정말 다 동감하고요. 그래서 참 저도 검사가 돼서 그러니까 검사로 제가 한 6년 가까이 일을 하고 지금 이제 나와서 또 나온 지도 또 한 10년이 됐는데 이럴 때면 경찰의 어떤 그 수사력 이런 부분을 평면적으로 뭐 수사력이 떨어진다 못하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든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 스트리트 범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어떤 현행범이 있죠. 뭐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뭐 불이 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어떤 당장 뭐 치고받는 몸싸움이 일어나고 또 어떤 뭐 절도 사고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사실은 경찰에서 뭐 수사의 90%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 수사에 대해서 혹 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마무리 수사 이런 걸 해온 반면 이런 경제범죄, 지능범죄 그리고 굉장히 만성적인 구조적인 범죄, 부정부패 범죄는 또 사실 경찰이 할 수 없는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왜냐하면 경찰의 그 장들이 수사에만 전념할 수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난
이 70여 년을 해왔는데 이제 모든 수사를 전부 경찰이 다 하는 구조. 물론 공수처가 있으니까 고위공직자는 뭐 거기에 떼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경찰로서는 굉장히 부하가 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찰국가, 경찰 뭐 이런 것에서도 사실 검찰국가라는 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없어요.